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본질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이 당초에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대장동의 주범 김만배 씨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무렵에 자신의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계속 인출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그냥 뭉개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것을 부랴부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내서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돈 100억 원이 쌍방울 주식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방울 주식회사를 보니까 쌍방울 주식회사의 사회이사 법률고문 중에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쌍방울로 넘어간 100억 원과 쌍방울에 있는 사회이사들이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과 많이 겹치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사가 원래 이재명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료로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우리 이상택 씨가 이병철 씨가 사람이 많아서 이병철 씨가 녹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보를 최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변호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태영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비 더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강 유도를 하면서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쌍방으로 전환사채를 받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정도의 녹음을 또 하게 되고 이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던 최모 씨로부터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서 녹음까지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 대납 사건을 넘어서서 따지고 가면 이게 김만배의 돈 100억 원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서 20억 원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한 당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분이 사망한 겁니다. 이 사망으로 이분의 사망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자 아닙니까? 지금 세 분의 목숨을 생각해 보면 모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한기 씨, 김문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밑에 있던 유동규 씨 밑에 있던 유한기 씨 밑에 있던 김문기 씨, 이분들이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교도소에 갔죠. 교도소 갈 때 왜 정진상, 김용 이 측근 중에 측근인 두 사람이 전화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화를 했고 그 통화한 스마트폰조차 건물 밖으로 던지고 그것도 또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들고 가고 이 007 작전 같은 이런 일이 왜 있었으며 유동규 씨가 만약에 변심할까봐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둘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뇌물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한 분도 돌아가신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계속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질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뭐 유튜브 매체의 직원 모 씨하고 통화를 여러 번 뭐 20차례 정도 했다고 하죠. 전체 합치면 7시간 정도의 녹취를 지금 MBC에서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녹음을 한 경위가 이 사람이 기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취재라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취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다면 보도를 하는 것이 기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모친 이 가족과 오랜 동안 수없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그리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20여 차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를 하거나 무슨 기사를 쓰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3의 언론사인 MBC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MBC는 그걸 보도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뉴스라면 시각을 다퉈서 빨리 보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찰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MBC까지 가담을 해서 사실상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이 시도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 비방죄를 자행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우리 당에서는 이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